오늘은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네, 이 세상에 건물은 참 많지만 내 건물은 없는데요. 과연 저 건물주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책을 내신 이창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을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 강의도 하고 건물주 자문을 하고 있는 건물의 진심 이창원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 정말 이제 흥미로운 점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예. 이제 좀 여쭤보려고 네네. 합니다. 네, 일단은 요즘 뭐 불경기다, 네네.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폐업도 당연히 엄청 많다. 많죠. 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망하는 가게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네. 경쟁이 너무나 좀 치열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좀 말했던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루트라고 네.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건 오히려 장사를 좀 잘하는 분들이 음,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루트로 가는 것들을 좀 담았는데 네네. 옛날엔 그래도 장사를 좀 잘했었어요. 매출도 좋고 네네. 막 했는데 현금 흐름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네. 2호점, 3호점으로 계속해서 일을 늘리다가 돈은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유 자금은 네.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장사 잘하고 저 매출 몇십억입니다. 네네네. 근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래도 세네 개까지 하면은 그 아이템이 지금 시장에서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피를 하겠죠. 바로 카피가 들어옵니다. 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게 음, 사실 자영업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어디가 잘 되면 바로바로 따라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바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려요. 네, 이런 상황을 딱 초래를 하면은 이 장사 아이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네. 그럼 결국에는 한순간에 망해버리거든요. 음, 그렇게 망해버리고 나면 네. 이분은 그동안 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잘해봤지만 네.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이런 사업 소득에서 좀 안정적인 네. 소득으로 가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업자가 음.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하려면은 네. 건물을 사서 그 건물주한테 되는 월세 대신에 은행한테 이자를 내면서 네. 장사를 해라. 그렇죠. 뭐 이런 결론의 책인데요. 네, 맞습니다. 왜 굳이 음. 빚을 많이 져서 건물주가 돼야 되냐? 이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을 구축하려고 음. 뭔가를 하는 건데 네네. 자영업자, 음. 이 사장님들은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멈추면 돈이 안 들어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체력에 의존해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 같지만 노동 소득인 거예요. 네. 네. 하지만 60, 70, 80 계속 일할 건가요?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월세 내죠.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월세를 한 300 정도 낸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곱하기 300을 하면 네.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음. 300을 곱하면 9억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9억에 4% 금리 네. 12달로 나누면 이자가 300이에요. 그러면 소형 건물은 10억, 20억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내가 건물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월세가 9억, 10억, 20억에 대한 이자까지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장사를 하면 공간이 필요해. 그렇죠. 어차피 낼 월세예요. 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이자를 더 낼 수 있다면 네네. 이거는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사를 계속 노동소득만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 없다. 네. 그 노동의 고리를 끊자가 네. 1번이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어차피 월세 낸다. 그렇죠. 그 돈을 잘 활용하면 내 건물에서 살 수 있다. 네. 또 세 번째가 갑질입니다. 나는 여기서 좀 장사를 잘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이 동네가 옛날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졌잖아. 네네네. 월세 좀 올려줘. 그리고 여기 물세요. 이거 빨리 공사 좀 해주세요. 네네. 뭐 이런. 네. 그리고 제가 나갈 때도 야 원상복구 하세요. 그럼 사실 보증금 1억 넣고 원상복구 5천 하고 이런 거는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장사를 함에 있어서의 안정성, 네. 편하게 장사하는 거.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건물을 당연히 사야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월세라는 거를 기회비용으로 네. 생각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너 건물 사야 돼 하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그쵸. 장사하기도 바쁜데. 이거부터 네. 벌써 딱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비나 뭐 이런 거 내기가 지금 힘든데 건물은 너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돈이 없는 자영업자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이 책에 있던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부동산 안에서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네.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주거용이면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건데 이거는 주거이기도 하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네. 나라에서 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엄청 하죠. 예, 그래서 일단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규제가 들어오면 하기 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상업용은 상업행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 네.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하진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 매매가에 네. 감정평가가 정말 잘 나온다고 하면은 네. 70에서 8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 얘기인가요?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개인도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내 돈은 네. 30%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차적으로 이걸 모르세요. 아, 예, 대출이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는 거를 80%라는 예. 걸 몰라. 예, 네. 몰라요. 예, 왜냐면 건물은 뭐 20억, 30억, 50억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돈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80% 대출이라고? 그럼 10억이면 2억이고 네. 20억이면 4억? 그렇죠. 그럼 지금 20평 집값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네네.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면 네. 더 좋게 봅니다. 아, 공실이 안 나니까. 그렇죠. 공실 리스크가 없으니까. 네. 은행은 이자 낼 수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데 재무제표 좋아. 이자 문제 없어. 네. 이러면 더 잘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사를 좀 잘해서 네. 매출을 잘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사업자 대출, 정책 자금 이런 음. 것들을 상당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매출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산 건물에 내가 운영하는 그런 장사, 사업체나 법인이 네. 임대로 들어와도 돼요. 그 말은 네네. 내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체에서 보증금을 많이 넣어서 들어오는 방법들도 있고 아. 어떤 이제 레버리지 매직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낼 수 있나?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은 잘 쓰면 너무나 득이 되지만 네네. 잘못 쓰면 저한테 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사를 잘해서 레버리지를 90%까지 네. 땡겨도 내가 이자를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 어. 라고 가정한다면 네네.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많습니다. 어.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주거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전세를 3억 살아요. 근데 제가 반전세로 이사를 간다. 아, 네네. 예, 1억에 80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억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술집 합니다. 그러면 주류 대출이라는 것도 아, 있어요. 네네. 주류 예, 업체에서. 주류 대출이 또 무이자입니다. 네. 근데 단점은 단기간에 원금 상환을 또 해야 돼요. 아, 예, 근데 제가 장사 잘하는 분들 만나보잖아요. 네네. 주류 대출 2억 5천까지 받는 분 봤어요. 어.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장사를 잘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부동산, 장사는 장사, 사업은 사업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 요거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더 플러스 내가 장사 잘한다. 네. 그러면 트래픽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 동네도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사실은 완전 일석이조인 거죠. 예. 그런 개념에서 내가 정말 적은 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주얼리 사업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도 팔았지만 땀집길에서 매장도 운영했었고 네네네. 가로수길에서도 매장 운영했었어요. 음. 그때가 월세를 다 합치면 한 800 정도? 네. 그때 금리로는 한 27억에 대한 이자를 제가 어. 매번 내고 있었죠. 네네. 근데 매출이 높으니까 네.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자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알면서 음. 와, 나 이거 바보짓 했구나 네. 해서 바로 이제 건물 매입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네. 제가 월에 한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음. 한 1억 6천을 단기간에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제 사업도 매출이 계속 올라서 네. 여기서도 사업자 대출 정책 자금 쭉 받으면서 직원 채용하고 네. 매출 규모를 확 늘리니까 네네.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어요. 아. 그때 당시에 금리랑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네. 내가 이거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는데 해서 합정역에서 한 3, 4분 거리 거기에 있는 이제 근생 건물을 18억 2천에 매입을 했는데 제 돈은 1억 6천 정도 들어갔고 네네. 제 법인이 네. 3억에 200만 원. 네네. 근데 원래 이 동네 시세는 1억에 한 5, 600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내려서. 거죠. 네. 그러면 이 법인도 월세 줄었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득이고 그렇죠. 저는 돈을 4억을 모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빨리 갖고 온 거니까 네네. 거기에서 전 당연히 제가 쓸 목적이었으니까 매장 쓰고 네. 사무실 쓰고 네. 1층은 또 임대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자가 한 400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월세 받고 나니까 제가 300 얼마 내더라고요. 네네. 엄청난 현타를 받은 거죠. 네. 나 월세 800 냈는데 내 건물에 나 쫓겨날 일도 없어요. 네. 여기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3년이 안 돼서 네. 34억 8천에 매각을 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시세 운이 차익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이 일단 좋았지만 네네. 저는 그거를 5년 뒤, 10년 뒤에 30억은 당연히 가겠다고 판단을 했고 저는 어쨌든 여기서 자산 소득을 빨리 홀딩하고 가는 게 가장 목적이다. 네. 코로나 이렇게 막 퍼지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뿌리고 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네네. 상대적으로 많은 돈으로 자산을 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서 음. 그 타임에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알려주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럼 이제 건물을 사려면은 음. 아무리 대출로 다 된다고 해도 아무 네. 건물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시세 차익도 이왕이면 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고르려면 부동산 공부도 그거랑 네네. 별개로 맞습니다.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나요? 이 현장에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네.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부담스럽고 네네. 무섭죠. 네.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산다고 한다면 네네. 일단 안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건물에 대한 기준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공부인데 네네. 예를 들어 내가 월세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어? 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음. 월세 외에 내가 얼마를 낼 수 있지? 네네네. 그리고 향후에 얼마를 돈을 또 모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역산해가지고 네. 대출 레버리지 같이 다 공부를 해서 네. 내가 얼마짜리 규모의 건물을 살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그 규모가 나오면 또 지역도 나오겠죠. 그렇죠.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게 네.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장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배우세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역에서 얼마나 뭐 거리, 역세권이냐 그리고 뭐 어떤 상권이냐 네네. 이런 기준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준 설정에 대한 공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낮기 때문에 좋은 네. 물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못난이 물건이 많아서 네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돼서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네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중개법인이나 로컬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네. 이런 데서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 설정하고 찾고 네.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여기가 향후에 오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장사를 잘 할 그렇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더 특화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분은 건물을 살려고 보면은 지금 장사하는 데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장사하는 곳은 네. 자리가 좋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비쌉니다. 네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좀 안으로 들어와. 그럼 여기서 매출은 한 7천 찍는데 네. 일로 들어가면 5천을 찍어. 네네. 그러면 이것까지 감수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주변의 향후 변화나 네네.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 입지를 찾는 공부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입지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자기가 정도? 임차를 얻을 때 많이 다녀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뭐 주 5일이야, 아. 7일이야. 아, 예. 여기는 뭐 저녁에 새벽에도 아, 장사 잘 돼.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감이 더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동산 개념만 좀 더 크면 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네네. 또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계약이죠. 그렇죠. 예, 계약을 할 때가 이제 포인트인데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은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 매매가를 많이 낮추거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가 그렇죠. 네네.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한동안 높아서 조금 3번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더 떨어질 것도 뭐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고금리예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음. 내가 컨텐츠가 없이 장사가 없이 그냥 샀던 사람들은 네네. 아주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대신에 자기가 샀던 것보단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 지금 장사 잘하는 분들은 네. 금액을 탁탁 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네네. 최근에도 25억에 내놨는데 21억에 거래를 한다거나. 아.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네. 살 사람이 없으면 네. 나는 빨리 팔아야 되잖아. 아. 대출 많이 껴서 사신 분들이 그렇죠. 네, 많이 네. 깎아주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수자 우위니까 치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네. 그리고 매도자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등기부를 띄워보면 네. 대출이 많다. 네. 상속을 받았다. 네. 자녀들이 빨리 현금화하고 아, 싶다. 네. 네,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확인해보고 우리가 우위에서 이제 금액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자영업자분들이 더 유리한 게 사실 엑시트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올려서 네. 그리고 그 기간을 지켜가지고 수익률 높여주면 네. 사실 일반인들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뭐 2호점 정도까지 돼야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 정도에서는 한번 스탑하고 보험 들고 가자.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확장성 있게 확 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실질적으로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중간에 잠깐 틀고 네. 최대한 소액을 넣고 하고 나서 자리 잡은 다음에 또 오픈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는데 네. 이자만 유지하면서 가도 여기에서 5년 뒤, 10년 뒤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음. 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장사에 좀 재능을 보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상업용 건물 투자 이제 지금까지 좋은 점을 쭉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단점이 있나요? 건물은 쉽게 사고 팔고 하는 수요층이 아주 많지 않다. 그렇죠. 예. 근데 건물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게 5억, 10억이 뭐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황금성 부분에서 되게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화로 만들고 싶을 때 네.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네네.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아주 장점 중에 단점인데 네. 레버리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20%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네. 대신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건물 사서 들어갔는데 장사가 안 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 유지까지 안 되면 네. 그때는 정말 너무나 최악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전에 네. 건물을 매입하고 1년 정도 정말 무리 없이 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다 수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할 때도 이런 계산기들을 다 만들어서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네네. 하는 것까지 보고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고 네. 이게 사실은 좀 크리티컬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야,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 해야 돼? 냐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여기서 공부를 좀 더 뒷받침한다고 하면 네. 일단 싸게 사는 공부부터 해보면 손해를 덜 보고 그렇죠. 팔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네네. 이제 실전 투자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왜 건물주가 되어야 되는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담았고요. 그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기준 어떻게 세울 거야? 네. 어떻게 찾을 거야? 네. 분석할 거야? 계약할 거야? 네네. 팔 거야? 네. 요거를 매뉴얼화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공부하면서 네네. 단계별로 그때그때 볼 수도 있게끔 만들었고 네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말은 쉽게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제목이 옆집 사장님이잖아요. 네네. 제가 도와줘서 건물주가 된 아주 평범한 옆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7개를 넣었어요. 누구나 쉽게 이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책을 쓰면서도 네. 자 당장 뭐 내년에 하세요. 내후년까지 뭐 사야 뭐 더 오릅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5년 뒤에 사도 되고 10년 뒤에 사도 되는데 이런 방향성을 알고 가자.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건물 3채, 4채까지 갈 때까지 네.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첫 건물이 6년 걸렸거든요. 네네. 이거를 공부하고 현금으로 올리고 보유자금 만들고 동시에 하니까 되더라. 사실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네.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가족분들, 이제 인생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또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다들 이 장사 어떻게 하면 잘하냐, 프랜차이즈 어디 해야 되냐, 이 얘기만 할 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네네. 해서 전 되게 좋았고, 노동력은 반드시 내려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신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이창원 작가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